네, 반갑습니다. 몸철학 박사 조준영입니다. 현재 동명대학교 선명상치유학과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명상 아카데미와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와 지금 1, 2부, 3부로 나뉘어서 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명상 아카데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채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명상 아카데미 소개와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 행복회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함께하는 동안에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분의 느낌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비니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채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영세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준영입니다. 이 올렸습니다. 이번에 명상 아카데미는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몸으로 하는 명상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겁니다. 명상 아카데미를 왜 하는가? 요즘 현대인에게 트렌드는 명상입니다. 명상. 특히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종교단체나 어떤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생소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바는 몸으로 하는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만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기반해서 우리가 보통 신체 기반이라고 하면 신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자각이라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든지 나아가서는 심신의 필요, 몸의 불편한 부분들을 이렇게 치유해 나가는 과정까지를 포함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무엇이냐? 몸의 감각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신체 체험을 우리는 보통 체험 명상이라고 합니다. 체험 명상. 체험 명상이라고 하면은 이 소매틱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체험 명상이라고 하죠. 이 체험 명상은 보통 체험 명상을 통해서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를 치료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경과학이라든지 심신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체험 명상. 이 몸을 직접 몸의 감각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의 생리 기반을 중심으로 한 호흡이라든지 기관지 이런 생리적인 반응, 심박과 관련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신체 반응 중심 명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체 반응. 이거는 호흡이나 신경계를 통해서. 주로 이 기법은 피지올로지컬이라고 합니다. 피지올로지컬 베이스 메디테이션. 피지올로지컬 베이스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신체 반응, 특히 호흡과 관련한 근육 반응, 신경계 등 이런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이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명상에 이르게 하는 이 두 가지. 이것이 다 같이 이제 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몸.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몸에서 신체에 직접 생명의 어떤 그 기운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생기명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생기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생기명상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명상을 한다, 안고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명상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몸으로 하는 명상이라기보다가 물론 육체가 동원이 되겠지만 거의 마음에 의존해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치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현재는 일반 명상에서 하죠. 그런데 몸 명상이라는 것을 신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명상 아카데미는 몸과 더불어서 명상 프로그램들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여러분들이 누가 체험 명상과 신체 반응 명상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다음 명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생방송을 처음 하는 관계로 다소 움직임에 착오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 자기 내면을 사유하는 것,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심신의 불편함을 치유하는 것, 보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하나의 얘기가 되겠죠.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을 내가 어떻게 어떤 지점에 둘 것인가, 어떤 한 대상에 둘 것인가, 아니면 의식을 충분히 놓아버리고 휴식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것인가,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인가, 뭐 이런 것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의식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 다음에 내려놓을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명상의 목표가 될 수는 없고요. 몸이라든지 마음과 의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의식,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호흡과 함께 이 조화 관계를 이루었을 때 명상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제가 지금 주장하는 몸으로 하는 명상에서는 이 몸과 마음, 의식이 호흡으로 이루어지면서, 호흡이란 매개로 이루어지면서 의식의 올바른 차원을 찾아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명상은 의식을 전달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식 훈련.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명상을 우리가 하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상의 공통 목표가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동적인 사고라고 하는데요. 자동적인 사고는 우리 신체나 내 의식에 이미 기억되어 있는 습관이나 그 다음에 감정적인 반응, 이런 것입니다. 자동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각입니다. 자각. 스스로 자각하기, 자각의 확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보통 스트레스도 될 수 있고요. 스트레스나 그 다음에 번뇌 얘기하죠. 번뇌.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합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그 다음에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 존재에 대한 자기 이해, 이런 것이 되겠고, 마지막에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의 회복입니다. 건강 회복력. 사실은 이것이 몸명상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하면 우리가 올바른 명상 또는 명상의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내 내면을 바라보는데 신체와 의식이 동시에 최적의 상태를 이루었을 때, 그때 우리는 건강 회복력이 생기면서 고도의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명상을 하는 목적 6가지, 그것을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다 집중력이라든지 벌써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명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행해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회복력을, 몸치유 명상, 몸으로 하는 명상에서는 건강회복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은 명상이 무엇인가 또는 몸으로 하는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는 목적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이쪽은 지우겠습니다. 명상은 불편한 마음을 없애거나 버리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든지 내가 지워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명상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서 명상의 어려운 점, 쉬운 점을 잘 체크를 하셔서 명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텐데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기존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 신체가 어떤 건강한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생명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죠. 제일 처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의 신체가 있습니다. 자기 신체 건강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건강 상태에 새롭게 정보가 나에게 입수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나의 생명이 재조정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 명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자기 신체, 기존에 갖고 있는 신체를 어떻게 유용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 이 부분이 사실은 수행의
몸을 통해서 수행하는 명상 수행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신체를 잘 다듬어 가는 것, 고르게 하는 것,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반응을 먼저 조절해서 마음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 방법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흡의 패턴을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생명의 단위는 호흡입니다. 숨. 이 숨고르기를 통해서 숨고르기 조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호흡의 패턴을 조절하는 명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는 심장 박동 변이, 그렇죠. 심박 변이더라 그러죠. 심박 변이, 우리 마음 심박 변이를 조절하는 명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몸이 이완이 됩니다. 점진적 신체 이완.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호흡이 조절되고 심박 변이가 조절되고 점진적으로 신체 이완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명상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 방법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명상 아카데미에서는 몸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명상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한다든지 관찰한다든지 조절하는 이 부분을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잘 관찰하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조절하는, 호흡을 조절한다든지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조절법, 기술적인 테크닉, 이런 것을 기술로서의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요함에 이르는 것이다, 깨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것은 이 상태, 어떤 상태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상태에 대한 명상, 또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명상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자기들이 조금 더 이 과정이 좋아지면은 조금 더 그 부분을 심화시키고 이렇게 나가면서 하는 이 명상으로서 과정의 명상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많죠. 조금 수행을 하고 나는 삶이 명상이야, 일상이 명상이야, 그렇게 해야 명상이지 언제는 명상하는 시간만 명상하고 명상하지 않는 시간은 내가 이 몸과 마음이 들떠 있어서 되겠어. 항상 24시간 나는 명상하는 마음으로 살아. 일상의 명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상 명상가, 삶의 태도로서의 명상가라고 할 수 있고 명상을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보통 명상을 이해하는 네 가지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을 한 번씩 체험하고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관찰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집중하다든지, 예를 들면 촛불, 화해, 별, 달, 바람, 소리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해서 할 때는 기술적인 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감성이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명상을 하려면 고요해야 되지, 들떠 있으면 안 되지, 항상 깨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상태에 대한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명상을 하고 있는지, 간혹 수행을 늘 하시는 분들은 수행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금 더 상향 방식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처를 찾는다든지 수행의 지도자를 찾는다든지 선생님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문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과정으로서의 명상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 자세. 명상의 세 가지 요소는 뭐냐 하면은 일단 자세고요. 하나는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주의 집중. 이것이 명상의 3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상의 실제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명상의 자세, 실제에 들어갔을 때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좌다. 정좌. 바로 앉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앉는가? 바른 자세. 그 다음에는 명상 실제에 들어갔을 때 바디 스캔입니다. 바디 스캔. 몸을 이완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 그래서 여기는 집중했을 때 집중 명상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중 명상에는 관찰한다든지 이미지를 보고 한다든지 특별한 대상을 보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관찰, 이미지, 대상을 통해서 집중시켜서 집중도를 높여서 명상이 이른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정좌라고 봅니다. 바르게 앉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르게 앉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명상 자세는 대부분 가부좌 자세를 취하고 하죠. 그런데 좌우 상하 흔들리지 않고 몰입이 되어서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예를 든다면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삼각자대 같이 가부좌를 하죠. 그 위에 상체는 그대로 살짝 올려놔서 누가 와서 이렇게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집중이 딱 돼서 바른 자세가 있고, 그런 중에도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바른 자세가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자세를 위해서 사실은 몸으로 하는 명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몸으로 하는 명상의 스트레칭법이라든지 이런 기혈순환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만 정자에 이른다 하는 것이 아카데미에서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 나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이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바디 스캔입니다. 바디 스캔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바디 스캔을 이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들을 지나면서 꽃잎, 풀잎들이 있고 산새들이 있고 샘물이 졸졸졸 흐르고 이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시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 몸을 신체 이완을 해나가는, 마음 이완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고 신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디 스캔은 신체 내외를 제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신체 하나하나 부위를 읽어가면서 지적을 해가면서 하나하나를 이완시켜 나가는 방법이 바디 스캔에 상당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체 바깥 부분 보다가 안에 장부라든지 우리 신체를 읽어가면서 항상 이렇게 몸을 투시하듯이 생각하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디 스캔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른 자세로 앉고 바디 스캔이 되고, 또는 물론 누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집중을 했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집중도가 높아지고 명상에 이르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중 명상과 또 하나 대변하는 것이 통찰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찰. 자, 이거는 이런 말을 쓰죠. 일이관지다. 일이관지. 하나로 통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면 하나이고 하지 둘이다 셋이다 나누지 않고 대상을 하나로 보는 거죠. 불교에서 화두를 잡을 때 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저 뜰 앞에 나무다. 이름을 지을 때 화두, 뜰 앞에 나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뜰 앞에 나무나 이 세상의 만상의 세계의 모든 존재물들이나 다 같이 그 생명의 관점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나무고 못난 나무가 있고 잘난 나무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찰해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찰이라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명상이 어떤 관찰이라든지 이미지 대상에 대해서 조금 분석적으로 본다면은 통찰 명상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이 일이관지 하나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상을 분류를 하면 명상 방법, 정자, 바디 스캔, 집중 명상 이렇게 하고 일이관지가 이게 아니죠. 일이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가연에 가면은 좌선이라든지 윗바사나 명상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통찰 명상이나 집중 명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한 부분, 명상하는 방법, 명상의 자세, 태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하면서 하는 틱나탄 스님이 주로 많이 하셨던 부분이죠. 이게 걷기 명상. 걷기 명상은 움직임, 신체의 움직임, 발이라든지 신체의 움직임의 리듬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리듬을 고르면서 상체의 그 복잡한 기운들, 무거운 기운들을 하체로 내리는 방법, 이것이 되겠습니다. 리듬 조절, 발걸음을 통해서 리듬 조절하는 거죠. 발 균형감, 걷기 명상을 통해서 리듬 조절하는 것, 심신을 안정시켜 나가는 걷기 명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요가에서 하는 호흡과 이완, 자세 이완이죠. 자세를 통해서 몸을, 육체를 이완시켜 나가고 호흡을 통해서 이완시켜 나가는 요가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에 주로 많이 하는 기공 명상이 있습니다. 기공. 그 다음에 기공 중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태극권, 범륜공, 팔음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가에서 명상, 기공 통해서 명상. 또 제가 지금 소개할 것은 선도, 또 북선도 얘기합니다. 북선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수행법이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이것은 몸을 고른다. 몸 고르기, 마음 고르기, 그 다음에 호흡 고르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심, 하나는 조시,
그래서 몸 고르고 마음 고르고 호흡을 고르고 안정되게 해서 명상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신체 내에 모든 기운을 유기를 시키고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전신으로 기운을 돌려주는, 순환시켜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호흡이라는 것,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한 타임을 끝낸다. 마지막 부분에 딱 가면은 모든 동작들이 이렇게 정좌로 해가지고 국선대에서는 좌사법이라고 합니다. 정좌라는 자세를 통해서 좌사법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그때는 기운과 함께 내 의식이 진에 가깝도록 계속해서 집중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이 국선도라는 프로그램은 몸 고르기, 마음 고르기, 호흡을 통해서 결국에는 올바른 명상 자세에 들어간다. 예? 좌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 수련법의 마지막 동작이 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 좌사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집중해서 오래 가면 집중 명상이 될 것이고,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진의 어떤 과정으로 간다 그러면 통찰 명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명상법이 몸 명상이다, 마음 명상이다 해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는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명상의 부분에 있어서 몸 명상이라는 것은 몸에다 맡기는 것이에요. 몸이라는 실체에다 맡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쉽습니다. 쉬운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몸을 움직이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찾아서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이는 실체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놓고 봤을 때 접근하기가 용이한 것이 보이는 실체를 통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명상은 직접 몸 행위에다가 맡겨서 명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곳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효과 면에서 봐도 몸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마음은 통찰이나 명료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몸명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이 명상 아카데미에서 저와 함께 실습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초보자한테 적합한 게 몸으로 하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할 경우에 사실은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전에 사전에 몸 훈련을 통해서 심신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굳이 명상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돼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을 건드리지 않고 몸을 돌보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마음에 매달려서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몸 고르기, 마음 고르기, 호흡 이 부분을 가지고 명상 아카데미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갈 텐데요. 이 부분은 어디로부터 이게 근거가 있는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서양철학에서 우리 이 마음이라는 부분, 명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조절 부분, 서양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정신이라고 봅니다. 정신 현상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이 서양에서는 정신이라고 보고 스피릿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 의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함께 쓰죠. 그런데 이 정신 현상학이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몸 고르기 차원에 있습니다. 몸 고르기, 여기에 뭐가 있냐, 정신현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감각입니다. 감각.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대상을 보고 반응을 할 때 오감을 통해서 대상을 파악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이것이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각의 정신현상학에서 보는 감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감각에서부터 감각을 잘 조절했을 때 감성 이런 걸 통해서 지각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각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의식이 찾아지는 것. 그래서 그 상위 의식으로 또 가면 단계는 또 있습니다. 몸 고르기 과정에서 감각, 감성, 지각, 의식의 부분까지 우리는 다룰 수가 있고,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몸 고르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서양 철학에서도 정신현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신이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의식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의식의 정신 기초 아니겠습니까? 이 나가는데 감각을 통해서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올바른 의식을 찾게 되더라. 이렇게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신현상학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몸고르기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몸고르기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의식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 의식으로 넘어갑니다. 본래 의식으로 가야 되는 만큼 본래 의식으로 가는 단계, 여기에서 우리는 몸 고르기, 마음 고르기가 한 부분에 물론 정각도라는 한 곳에 있지만 그 위에 통기법이라는 곳에 가면 순수 의식 단계를 공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마음 공부가 되는 거죠. 의식, 마음 고르기. 그렇게 해서 이 순수 의식이 중간 단계, 여기가 정각도, 그러면 통기법, 순수의식을 밟아가는 단계를 통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몸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순수의식을 받아들이려면 기초 과정을 거쳐서 온다. 그 다음에 통찰 명상에 이르는 정도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절대의식이 있습니다. 절대의식, 종교적인 의식, 우주적 의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계를 선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마음 공부는 차원이 한 차원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순수의식, 이거는 본래의식, 본래의식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절대의식이라고 하고요. 정신현상학에서 최고 정점을 절대의식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양철학에서 관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 동양학에서는요, 동양철학에서는 이 기로 시작합니다. 기. 우리 몸은 어떻게, 신체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기, 우주의식. 그래서 기로 얘기하는데, 기는 우리 신체, 우리 몸이라는 것은 기로 점철되어 있다. 원래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모습, 신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 갈 때는요, 내 몸이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은 공기라는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포의 집합체, 기운의 집합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는 기의 모임이 우리 신체다라고 봤을 때, 이 신체의 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과 양으로 나뉘고요. 또 음과 양 자신도 다 같이 또 하나의 음과 음 중에 음 중에 양 중에 양 중에 양, 이렇게 해서 하나는 둘이 되고 둘은 다시 셋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파생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자 선생 같은 경우는 도생 1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가 딱 생겨져서 이거를 도생 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하나는 둘로 되어 있으니까 일생 2, 일생 2 이렇게 얘기하고, 둘은 또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드니까 2생 3, 세 가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삼생 만물이다. 삼생 만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체는 기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기운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365개의 골절과 근육과 혈관과 모든 이 신체 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게 몸 자체가 뭐냐? 동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몸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신체를 풀어가야만이 올바른 자연법 명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자연법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을 공부를 하겠지만, 실제로 실습과 그 다음에 동양 철학적인 어떤 자연 치유와 관련 있는 부분들을 공유함으로써 명상 아카데미, 명상 지도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품격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체를 우리가 꿰뚫듯이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내 신체를 관찰하는, 우리 신체의 변화, 통증, 그름, 이런 것들을 명상을 통해서 직접 들여다봄으로써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마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으로 하는 명상은 자연법에 맞춰서 모든 것이 설계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동양학적인, 서양학적인 얘기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명상이니까 명상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명상의 기법들. 물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법들이 동원되어야만 명상 지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피교육자에게 그렇게 우리가 강요하듯이 또는 지도자의 일방적인 성향으로 해서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라든가 재미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명상 프로그램에 공유할 수 있는 같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지도자 입장에서 많은 여러 부분들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명상 기법, 치유와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도입을 해서 함께 포괄적인 지도자 역량을 기르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명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 유튜브 채널이지만 처음으로 이게 생방송을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서투른 점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원만하게 하지 못했는데 2부에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얘기, 우리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스마트폰 본 뒤 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신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명상 아카데미 방향으로 명상교육 지도사 자격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명상 아카데미의 강의 목적은 앞 시간에서 잠깐 보았듯이 명상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명상 아카데미에서 명상을 실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상 아카데미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대면 강의, 하나는 비대면 강의입니다. 대면 강의에서는 주로 몸으로 하는 수행, 명상법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강의에서는 인문학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색출을 해서 모아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면 강의에서는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앞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정자 수련법, 명상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들이 육체입니다. 몸을 기반으로 해서 몸을 어떻게 잘 고르고 다듬어서 명상을 하는데 용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신체를 통해서 스트레칭법이라든지 이런 순환법을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몸 바로 세우기, 자세 바로 놓기, 호흡 정확하게 호흡 조절하는 연습, 훈련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몸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명상에서도 자세와 호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 이렇게 있죠. 자세와 호흡 중에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몸을 통해서 몸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호흡 말고 우리가 내 몸을 스스로 이완시키고 조절해서 할 수 있는 호흡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법을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육체 유환과 순환 중심의 호흡법을 공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명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소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선. 그 다음에 춤 테라피, 봉 테라피 이런 것. 그 다음에 걷기 명상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법에 총괄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면 강의는 자세하게 뒷부분에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비대면 강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강의는 인문학을 배경으로 하고 명상에 대한 유용한 내용을 학습에 도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명상교육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넓힌다 그럴까요?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요즘 그 명상을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 명상은 얘기하지만 과학 명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체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을 과학 명상이라고 볼 수 있죠. 신체, 심리,
심리, 의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섬세하게 다루어 봄으로써 사실은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되는 부분들, 연구가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수행하는 데서 그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응용하고 할 것인가, 내 몸으로부터 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사고나 의식으로부터 어떻게 각성시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체를 들여다봄으로써 심리를 들여다봄으로써 하는 방식이 과학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신체를 우리가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몸과 마음을 다루는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신의학이라는 말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심신의학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과학 명상이다, 이렇게 보고 과학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한 2시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명상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되게 우리가 이 젊은 층보다는 현재 고령층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급한 것이 뭐냐 하면 건강 플러스 건강에다가 건강 중에서도 또 노화와 관련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염려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이 글쓰기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쓰기 명상에 대해서도 2시간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하면 노화 예방 또는 노화와 관련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학습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뇌와 관련해서 내 몸을 정체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신체는 많이 써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두뇌, 결국은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해?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술적인, 창작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들어가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비대면 강의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실제 대면 강의에서도 훈련은 한 번씩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던 불가 명상에 대한 것도 참고로, 명상이 불가에서 최고 많이 하죠. 그래서 불가에서 많이 하는 게 개념 체경이라든지 위파사나 명상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만이 명상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은 알고 남의 것을 모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 명상 그러면은 자신만이 하는 방식들이 있고 들은 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아서 나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해. 특정한 것에 이렇게 몰입이 되거나 심취가 되면 다른 거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까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강사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래 다양한 명상 공부를 해야 되겠다. 명상 지도자는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몸과 관련해서 철학적인 근거를 찾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노자를 선택했습니다. 노자는 앞에서 마지막 시간에 자연이라는 얘기를, 몸은 자연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자연주의, 무위자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자의 무위자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노자의 기공수련과 마음이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국선도에서 얘기하는 정기신이라는 부분도 노자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자의 자연치유, 그로부터 우리가 명상을 이끌어내는 것, 노자는 명상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몸의 역사와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요, 이게 몸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가 생겨났을 때 어떤 진화론적으로 볼 수도 있고 창조론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말씀이고요. 이것은 과학이라든지 인문학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존재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역사가, 지금 현재는 몸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냐 하면 나중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몸의 역사는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현재 내 몸의 신체에 있는 현대의학까지, 이 현대의학으로 넘어오면서 여기는 내 몸을 거래의 대상, 금전의 대상으로까지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장기이식 하는 거 있죠. 장기이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 장기이식이 의학이 발전함으로써 장기이식이라는 것들이 금전적으로 이렇게 내통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전한 게 사실은 몸이고 의학이고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문화가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몸의 흐름, 문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몸 치유, 마음 치유, 명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도자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몸의 흐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 부분입니다. 마음이라는 과정이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음이 형성이 되는가? 대개 우리는 이렇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잠깐 볼까요?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이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몸과 더불어서 현재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현재 의식은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뭔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감이라고 그러죠. 눈, 코, 입, 귀, 피부 감각 이런 걸 통해서 감각으로부터 외부의 대상이 인지가 됩니다. 외부 대상이 인지가 됩니다. 외부 대상이 인지가 돼 감각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다시 기존에 있던 나의 마음과 기존의 기억 정보와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고착화되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이게 더 농후해지면 정신이 되고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입수가 돼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 마음이 되고, 그것이 정신이 되고 영혼이 되고, 이게 굳어서 바뀌지 못하는 상태로 가면 사상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가는 것이 이 마음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정된 마음은 있지는 않아요. 변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5만 가지라고 하고 수만 가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마음씀이라는 것이 손바닥 안에만큼도 못 쓴대. 사실은 이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 있는데 손 안에 있는 만큼도 쓰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내에게 만들어져 있는가? 내 몸이라는 것에 모든 것이 이미지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태로 기억이 되어 있으면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이미지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로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게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정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론에 대해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몸과 마음과 조화입니다. 앞에서 전개했듯이 몸, 마음, 호흡, 숨의 조화로 이것이 결국은 조화된 상태에서 형성된 이 숨의 생명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신의 몸이거든요. 온전한 건강한 의식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몸과 마음, 숨의 조화로움이 있어야 된다. 몸, 마음, 숨의 조화론에 대해서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MBSR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완화요법. MBSR 마인드풀리스 그러잖아요. 마인드풀리스가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죠.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하는 것이 MBSR인데요. 이것은 우리 국내에도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 분들도 응용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MBSR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한 부분들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듯이 심신의학에서 같이 다뤄볼 예정인데, 사실 스트레스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 몸에 전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 몸을 불편하게 하고 또는 질병을 낳게 하고 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도 심신의학을 다루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원인을 밝히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은 명상이라고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신의학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음의 의학이죠. 우리는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신의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신의학은 과학이나 심리에 근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심신의학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연구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함께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심신의학은 이제 그 신체 구조와 생리적 흐름에 맞춰서 몸 동작을 어떻게 하는가,
마음의 정체를 온전하게 해나가는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신의학을 강좌에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겠고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비대면 강의의 자료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방향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또 이걸 겁니다. 명상 아카데미가 어떤 것인가, 명상이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겠고요. 자격이 필요해서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을 필요로 해서 갖는 분들은 그러면 이 자격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요? 과연 내가 강의를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자가 되면 함께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강의와 관련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함께 연구한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함께 해서 정말 실무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제가 함께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AI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에게 사실 과학적 이해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필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상은 과학입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실존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과학이죠. 그래서 명상을 의식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학에서 지금 많이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과학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마음을 많이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체라는 실존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 신체가 각성이 되고 깨달음을 단계로 발전했을 때 함께하는 이 마음도 선해지고 착해진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현상하는 실존의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학 명상을 한다는데 좀 자긍심을 가져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방금 앞에서 말씀 쭉 열거한 인문학적인 기반입니다. 사실은 과학이라는 상상력도 마찬가지로 인문학의 상상력에서부터 과학이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과학 이전에 인문학이 있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과학에 먼저 인문학의 소중함을 이해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심신의학의 차원에서 봤을 때 몸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도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문학과 과학 이것이 함께 실제 실증하는 우리 신체를 통해서 했는 것과 함께 했을 때 조화롭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거든요. 음양의 조화를 맞춘다는 의미에서도 신체와 더불어서 인문학과 함께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요즘 현재 산이나 숲으로 많이 산책을 하곤 합니다. 물론 산에 그냥 나가도 좋습니다. 햇빛도 쪼이고 산바람, 강바람 다 좋습니다. 계곡의 물소리, 새소리 참 좋죠. 그런데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 감각을 또 감성을 기르고 감각을 익히고 또 힐링을 하는 방법, 이런 부분 숲치유 프로그램을 또 마련했습니다. 원래 제가 석사과정에서 숲치유 프로그램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실습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숲이 70%나 될 만큼 많으니까 우리 주변에는 돌아서면 산이고 들이고 정말 숲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민들만의 혜택이라고 할까요? 제가 외국을 잠깐 나가보니까 숲이 없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 나라에는 정말 물도 숲도 귀하고 산소도 귀하죠. 그런데 우리는 천의 자원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강의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지사항에 우리가 밝혔듯이 강의 일정은 2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 대면교육과 함께 하는데요. 대면교육은 가능하면 현재는 화, 금요일로 일정을 정해놨고요. 40시간 정도의 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수행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접근하기가 쉬우실 것이고 좀 처음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하나하나 제가 챙겨서 여러분들이 대면교육에서 몸과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강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널은 유튜브 조준현 교수와 숨이라는 채널에서 들을 수가 있고요. 20강좌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적 측면에서 명상을 이해함으로써 또 고전을 통해서 명상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폭넓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방금 숲치유 프로그램은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명상 아카데미 신청 링크를 올렸습니다.
우리 스텝이 지금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명상 아카데미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채팅창에 명상 아카데미 신청 링크를 우리 스텝이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Q&A 시간에 저희들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부 시간을 갖고 3부에는 질문과 답변 Q&A 시간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 질문 올라온 게 있나요?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노자에 대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노자 사상에서 명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나왔어요. 자, 이게 노자를 7당자 정도가 노자가 있습니다. 고전에서 노자를 선택했는데요. 인문학. 노자는 우리가 국선도에서 얘기하는 수련과 명상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고 특히 명상 부분들이 아주 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7당자를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노자 사상과 명상이 어떤 점이 핵심인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노자는 하나는 첫 번째 이 노자 정신은 이 무위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위, 함이 없음, 억지로 하지 않음, 무위이 무불이 하는 게 있습니다. 무위이 무불이 억지로 하지 않지만 되지 않는 것도 없다. 억지로 하지만 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무위, 무불이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하라는 얘기가 되죠. 무위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된다. 명상을 할 때 우리 억지로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명상에서는 억지로 하지 않기. 명상은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뭘 통제하고 막아내고 내 의식을 멈추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로 바라본다. 편안하게 한다. 이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위자연. 함이 없이 저절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명상의 소재가 되는 주요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자로 봤을 때는 무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통제, 고치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노자 정신의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허와 빔, 허와 공. 비어있는 마음, 텅 빈 공간, 텅 빈 마음. 이것이 명상 아니겠습니까? 공이라는 말은 노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 그 다음에 가물가물하다는 현. 이런 말들은 노자의 아주 중요한 명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어있음. 이런 거는 명상적으로 생각을 자꾸 채우지 않는다. 생각을 채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판단과 욕망. 판단하지 않는다.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욕망을 갖지 않는다. 이런 것이 노자에서 얘기하는 명상적인 것이죠. 그런 요 마음 비움이죠. 마음 비움. 텅 빈 공간처럼 텅 빈 마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명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입니다. 자연. 네, 자연스럽게 뭐든지 자연스럽게 되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호흡도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정자가 되려면 마음도 자세도 몸도 자연이 돼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자 정신에 있는 것이 강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선약수와 같이 물 흐르는 대로 물 흐름, 상선약수, 곡신불사, 계곡이 신비함은 멈추지 않는다. 상선약수, 물은 최상의 선이다. 가지 않는 것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물이죠. 그렇게 해서 상선약수와 같은 곡신불사 이런 것들은 노자 철학에서의 상당한 그 권위를 차지하고 있죠. 마지막에는 자연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그게 이제 다 명상적인 얘기가 되죠. 명상적인 얘기. 그 다음에는 노자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도예요. 도란 무엇인가? 상당히 이 도에 대해서는 많은 그 논란들이 있는데 그냥 노자 정신 입장에서 명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쉽게 얘기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 말이죠. 뭐를 깨달을 것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이죠. 우리가 명상에서 몸으로 하는 명상에서 하는 것은 몸을 깨달는 몸을 각성시켜서 깨달음의 단계로 가야 돼요. 몸을 잘 깨닫고 이완시켜 나가면 각성을 시켜 나가면 마음이 유해진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완전체 자연의 상태로 가는 거죠. 몸이 자연의 상태로 가는 거죠. 각성시켜서 깨달음의 상태가 완전 자연의 상태로 갔을 때 우리는 도에 이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자를 통해서 명상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의 단계에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엉뚱한 데서 도는 어디 뜬구름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존재하는 내 생명 현재 자체에서부터 각성이 일어났을 때 자연의 상태로 내 몸과 마음이 입성했을 때 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자에서는 무의자연, 무의, 토와 공, 자연, 하나는 도, 이렇게 해서 우리 명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뭐 부드럽고 강하게 강률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포박, 통나무 박자를 써가지고요. 통나무박, 통나무처럼. 통나무는 촌스럽지 않습니까?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포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나무를 안으라 이 말이죠. 이런 말들이 노자에 나옵니다. 이런 자연법을 배우는 것. 강류는 뭡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겨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어린아이처럼 내 몸과 마음을 밝히기를 어린아이처럼 해라. 영화처럼 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영백이 포인하고 영화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부드럽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자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자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명상과 관련한 부분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되게 명상을 하면 명상 중에서 집중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통찰 명상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집중 명상이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미지나 대상, 물질, 꽃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특정한 가끔은 촛불 뭐 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 치료, 소리 이런 것들은 모두 집중 명상을 시키기 위한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 의식이 하나로 집중되게 하는 걸 집중 명상이라고 해요. 하나하나 이것도 다 명상의 소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건 아니고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통찰 명상이라는 것은 이 방법들 이런 전체를 아울러서 한 단계 업된 위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아, 무상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무아, 무상 물에 비유했을 때 명경지수 얘기하죠. 또는 성경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의 세계. 자, 이러한 마음들이 수행으로서 이루어졌을 때 통찰하고 어떤 대상이라도 그 판별하고 구별하지 않고 이거네 저거네 자기가 분석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를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 결국은 우리가 이 통찰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상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단계가 이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가에서는 이제 반야의 지혜, 반야 깨달음이죠, 그죠? 지혜의 깨달음, 반야 파라밀다 신경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야 완전한 깨달음, 반야의 지혜라는 말이 깨달은 상태, 그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통찰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상이라는 말이 현대에 나온 말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고래로부터 철학자들이나 선조들이, 선인들이 이미 품식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생소한 건 아니고요. 현대에 와서 정말 AI 시대에 살아가면서 현대인에게 굉장히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상태에서는 명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명상 아카데미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명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자꾸 거론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명상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명상 아카데미를 통해서 함께 하자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교수님께서 진행하는 명상교육 지도사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아까 잠깐 내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명상은 되게 몸이라는 데 크게 치중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곳에 거의 집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몸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각성과 의식을 조금 더 차원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명상과 차이점을 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몸으로 하는 명상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가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물론 몸도 다 쓸 수가 없으면 한계가 있겠죠.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앞으로 강의가 시작되면 계속 강조를 할 텐데요. 몸입니다. 몸 고르기. 몸이라는 곳에는 마음이 스며 있다. 우리는 이것을 몸을 하나로 얘기했을 때는 정리라고 하고요. 마음은 마음, 의식, 이런 것들 보통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라고 봤을 때는 정신이 몸과 마음이 온전해야만이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마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요. 이게 몸과 마음이 항상 균형을 잡지 못하면 흔들림이 생기면요. 트러블이 나면 호흡이 문제가 생깁니다. 호흡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호흡이 문제가 생기면 몸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면 건강도 잃게 되고 내 정신세계도 자체도 잃게 되는 것이죠. 잠깐 앞에서 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음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몸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거든. 들어와서 이 마음이라는 것, 기존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존의 기억 이미지로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서 새로운 기억 이미지가 들어와서 다시 기존에 있는 이미지와 합하죠. 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정말 나에게 영혼에 감동을 줄 정도로 있다 그러면 이게 혼으로 바뀝니다. 바깥으로 드는 게 이제 들어와서 가슴 쪽이 이렇게 보이면 영이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영이 만들어지면 의식이 좀 발달하면 영이 돼요. 완전한 내 것이 되면 영혼이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선도에서는 몸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운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걸 정이라고 해요. 외계로부터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기운이 만들어졌을 때를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거나 이 차원은 조금 더 하위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영혼으로 바뀌었을 때 정과 더불어서 영이 되는 거예요. 정령, 몸과 더불어서 정의 에너지와 더불어서 영혼을 밝히는 것이 우리 몸 공부, 마음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가 정령입니다. 정령. 정을 맑게 하고 영혼을 맑게 하는 것. 정령의 단계로까지 가는 것이 이게 수행 목표가 돼요. 만약에 우리 이번에 그 명상 아카데미에 함께 하셔가지고 이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인연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행이라는 것이 만약에 정령의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또 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지도자가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체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으로 하는 명상은 자기가 몸으로서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강의가 됩니다. 남에게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수행으로 또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반드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기 수행에 도움이 돼도 좋겠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돼서 함께 사회적인 활동도 해가면서 미래를 좀 아름답게 또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만약에 접수를 한다면 노후를 멋있게 한번 자기 수행 삼아서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처음 제가 갖게 된 라이브 방송인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아카데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전에 우리 스테디 커뮤니티에 올라간 신청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또 꼭 필요하면 전화번호를 보시고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잘 안 해봐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자꾸 눌러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님들도 수고하셨어요. 괜찮아 힘을